이 교체용 키캡은 어떻게 할까요? 크리스마스에 바닥에 이렇게 휙 뿌려놓으면 도둑이 오다가 밟아가지고 케빈한테 혼나듯이. 안녕하세요, 언더캐저카의 칠치입니다. 오늘은 키크론 키보드예요. 키크론 키보드 저번에 했었죠. 기억나시죠? 맥에서 쓸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기계식 키보드. 그거랑 좀 다르게 생긴 거예요. 걔는 K1, 얘는 K2인데 뭐 반드시 후속작이라고 뭐 이게 더 개선판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스타일이 달라요. 걔는 87키였죠. 텐키리스 87키고 얘는 84키예요. 무려 3개를 보내왔는데 왜 3개냐면 얘네가 축이 달라요. 청축, 갈축, 적축인데 한번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사실 키보드는 뭐 디자인이나 그런 건 사진으로 다 볼 수 있지만 타건감, 타건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밑에 더보기에 넣어드릴게요. 얘네가 LED가 들어가 있는데 화이트 LED가 있고 RGB LED가 있어요. RGB LED가 조금 더 비싼데 걔를 사면은 조금 더 화려하고 시선 집중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어차피 구성품은 다 동일하니까 하나만 열어봅시다. 키크론 K2라고 되어 있고 슬릭 컴팩트 와이어리스 메커니컬 키보드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들이 다 적혀 있는데 작고 가벼우면서도 기계식이고 더 중요한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무선이죠. 당연히 배터리까지 내장되어 있어요. 심지어 용량이 엄청 커요. 4000mAh인데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본체가 여기에 있고 이쪽에 케이블이 있고요. 얘는 플로어가 기역자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윈도우용 키캡이에요. 아까 맥에서 쓸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에 키들이, 이 기능 키들이 맥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원하시면은 윈도우용 키캡, 커맨드, 옵션 그런 거 대신에 윈도우 키, 알트, 컨트롤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친절하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림까지 다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매뉴얼이 간단하게 있는데 블루투스 연결 방법 해가지고 이거 최대 3대까지 연결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유선 연결하면 그 한 번에 입력 되는 거 무제한으로 다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매뉴얼이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본체를 보도록 합시다. 오, 얘 되게 가볍다. 이게 일반의 화이트 LED 모델인데 이건 정말 가볍네요. 작고 가벼워요. 아, 그냥 모델들은 이 사이드가 플라스틱이구나. 알루미늄 모델은 이게 조금 더 무거운 대신에 이 테두리가 알루미늄이거든요. 이제 소재의 고급스러운 느낌과 무게감에 이제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드에 보면은 USB 포트가 있어요. 타입 C 포트이기 때문에 충전을 이걸로 꽂아 놓으면 할 수가 있고 더 좋은 거는 꽂으면 그냥 유선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 요거 끌 때 무선, 무선이라 하면 블루투스입니다. 그리고 옆에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혹은 맥이나 iOS 4가지 모두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능키의 배열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이 이쪽에 기역자로 이렇게 깔끔하게 꽂히는 게 완성도가 제법 괜찮네요. 이 뒤쪽에 이렇게 다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각도가 이게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꺼내놨어요. 요게 청축이고요. 요 정도 소음이고 요게 중간이에요. 중간이 갈축. 요게 제일 조용한 적축. 축을 제외하면은 요게 그냥 플라스틱들이고 요게 알루미늄. 보면은 프레임이 조금 더 큰 게 느껴지시죠? 프레임이 크고 훨씬 무겁습니다. 보면은 플라스틱의 화이트 LED는 668g, 플라스틱의 RGB LED는 무게 차이는 없네요. 하긴 LED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무게 차이가 날 리가 없지. 669g 그냥 오차범위 내라고 보시면 되고 알루미늄으로 가면은 무거워집니다. 알루미늄은 798g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무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놓고 공간을 아낀다는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10키까지 들어가 있는 101키 키보드라고 많이 부르는 요거랑 비교하면은 공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일단 10키가 없고 요렇게 있으면 87키잖아요. 근데 여기서 키를 더 줄인 거죠. 일반적으로 덜 쓰는 키들을 갖다 묶어가지고 요걸 한 줄로 만들어 놓아서 84키인데 공간 차이가 엄청나죠. 뭐 집에서라면 모르겠는데 사무실처럼 공간이 한정적이고 내 맘대로 이걸 바꿀 수가 없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공간이 적은 게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84키를 오래 안 써서 그런지 아직 저는 어색하기는 해요. 저는 여기서 좀 넓은 87키, 87키 찾으시면 키크론 K1이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요즘 LED 없으면 섭섭하죠. 화이트 LED는 말 그대로 흰색밖에 안 나오는데 15가지 패턴이 있고 RGB LED는 18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LED 버튼으로 갖다가 껐다 켰다 패턴을 넘겨주시면 되는데 뭐 누를 때마다 따라오는 거, 무지갯빛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뭐 정신 사납다고 생각하시면 끄고 배터리를 훨씬 오래 쓰셔도 되는데 뭐 어차피 배터리 켜놔도 RGB는 15시간, 화이트는 10시간씩 가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켜져 있으면은 일을 하기 싫을 때 이걸 보고 있으면 약간 일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심신의 안정이 되는 그런 묘한 게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 농담이에요. 그리고 적축으로도 모자라서 혹시 더 조용하게 만들고 싶으면 얘네 오링이 있어요. 얘네 오링을 갖다가 키를 쏙 뽑고 여기다가 쏙 끼우고
다시 원래 자리에 끼워주면은 원래 키가 65dB 정도 나거든요. 요 정도로. 근데 오링을 끼우면 이렇게 55dB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에 이제 딱 하고 바닥에 닿는 소리가 줄어드는 거죠. 이랬던 게 이렇게 좀 뭉뚝해지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가고 싶으시면은 여기 맞는 키스킨도 있어요. 이런 실리콘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쓱 덮어놓으면은 소리를 한층 더 먹어주는 거죠. 이 밖으로 소리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보다 눌리긴 또 잘 눌려요. 이게 저는 실리콘 키스킨이라 그래가지고 맞는 키스킨이라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스타일에 맞게 잘려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타이핑하기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이게 얇아요. 되게 얇아요. 그래가지고 치는데 별로 무리가 없어요. 생각보다 잘 쳐지네? 생각보다 잘 쳐지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도서관 같은 데도 왜 도서관에 기계식 키보드를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같은 데서 쓰신다 그러면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혹시라도 뭘 엎질러도 훨씬 안전할 거고요. 뭐 키스킨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청축에 하면은 아주 극단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소리였던 게 차이가 엄청나네. 특히 청축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치가 걸리는 거잖아요. 중간에 한번 클릭 걸리는 게 있는데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게 너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좋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그렇게 비주얼적으로 보기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좀 품격 있게 쓰고 싶으실 때는 요 마우스 패드도 준비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요렇게 약간 쉽게 말해서 장패드인 거죠. 요렇게 놓으면 되는데 미끄러짐과 멈춤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고상하게 키보드를 놓고 마우스를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넌 정말 크구나. 공간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보이시죠? 일반 키보드 놓으면은 여기까지 작았을 텐데 이거는 딱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옆에다가 서류를 더 쌓아놓을 수 있는 삐! 그렇습니다. 딴 거보다 저는 요거 택배 받아보고서는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지? 또 먹는 소리야. 난 미쳤나봐 진짜. 요렇게 키캡이 요거 알파벳 각인된 거, 한글 각인된 거, 깔끔함, 종결자, 무각인까지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도 되죠. 재밌게 쓰시는 분들은 여기 그 게임용에 필요한 WASD 여기에다만 무각인 끼워놓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의 가격은 화이트 LED, 얘는 플라스틱 프레임으로밖에 없어요. 139,000원, RGB LED 플라스틱 프레임이 154,000원, 알루미늄으로 올리시면 164,000원입니다. 원래 예의 세일즈 포인트는 맥에서도 쓸 수 있다는 맥용으로 설계된 요거 보이시잖아요. 여기 화면 밝기, 키보드 백립 밝기, 일시정지, 뒤로 볼륨 요런 거 캡처까지 요런 것들이 맥용으로 설계된 몇 안 되는 요런 키캡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키보드라는 게 되게 장점인데 저는 사무실에서 맥도 쓰고 윈도우 PC도 쓰거든요. 근데 윈도우 PC에서도 이걸 쓰고 싶을 정도로 전에 키크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키보드가 굉장히 깔끔하고 필요한 것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탐나는 물건이고 워낙 많이들 써보시고 만족하신 제품이어가지고 쉽게 말해 검증된 제품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은 시프트 공간도 최대한 뺀 편이고 스페이스바도 굉장히 길게 잘 뺀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구매하면은 아마 이번에는 청축을 적축을 오래 썼으니까 청축을 한번 써보고 혹시라도 이제 사무실에서 시끄럽다고 불만이 제기된다면 오링을 끼워서 무마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두 가지 만족감을 모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키크론 K2였고요. 모든 기계에서 다 쓸 수 있다는 게 뭐 모두는 아니지만 실존하는 거의 모든 기계에서 유선 연결해도 되고 유선으로 안드로이드에 꽂아야 돼요. 블루투스, 안드로이드, 블루투스, 윈도우즈, 블루투스, 맥OS. 저는 블루투스로 맥 앞에다가 건져놓고 쓰고 있는데 이 호환성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한 번에 3개까지 1, 2, 3 연결 아니네. 맞네. 1, 2, 3 연결 가능하고요. 여기까지예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